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이라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 절로 낫는 의학이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실은 이게 한국에서는 아직은 좀 생소한 이런 개념이기도 해서 아마 지금 저희들이 쭉 자연의학에 대한 시리즈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연의학은 어느 한 특정한 이 부류의 의학이 아니고 이것은 서양의학, 한의학 또 이 제도권 밖에 모든 진료 시스템을 통합한 이런 의학을 자연의학이다 이렇게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그 자연의학의 큰 그 부류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학, 특히 그 중에서도 사상의학에 대한 말씀을 논하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이 사상의학은 참으로 한국에서 독창적으로 개발된 한국의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라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 내 체질이 어떻다. 사상 체질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분야에 정말 많은 연구를 해오셨고 또 아마 방송에서도 뵌 분입니다. 사당 한의원의 김종덕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 박사는 아주 정말 사상의학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선 어릴 적에는 요즘 젊은이답게 한의학을 정말 한학을 서당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서울 농대에서 특히 이제 식물에 관한 이런 공부를 또 정식으로 4년을 수료하시고 다시 경희의대 한의대를 졸업하신 이런 아주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십니다. 선생님은 그동안에 이 강의 연구도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또 많은 책도 쓰시고 그 방면에 중요한 논문들도 많이 남겨서 정말 사상의학에 관한 아주 독보적인 존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코 손색이 안 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 우선 사상의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이 사상의학이라는 게 사상이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모래 위의 의학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사상이라는 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상의학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고유의 그 성리학과 그 동유보감의 의학 지식이 서로 결부된 이런 학문이지 그것이 뭐 엉뚱하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개인별로 다 이게 틀리다. 예를 들어서 인삼이 누구한테는 잘 맞지만 누구한테는 오히려 열이 나서 손해를 보더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것이 네. 이제 개개인의 맞춤 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춤 의학이다. 예. 그러나 그것은 이제 사상 체질이 그러니까 네 가지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상 의학이 아마 근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모든 학문이 그렇고 문화가 그렇습니다만 정말 갑자기 어느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 체계로 보면은 이제 동양의학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한의학, 아마 사상의학. 대체로 이렇게 흐름이 왔다고 요즘은 됩니까, 선생님?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큰 흐름도 이거 보든지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예전에 연구된 걸 축적해서 나오는 거지. 뭐 갑자기 사생아로 되는 이건 아니죠.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 사상의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그 역사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이재만 선생님이 이제 사상의학을 처음에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집대성하신 건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조선 중기에 와서 사람의 심성학 연구를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단 칠정론 이런 논쟁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사람의 심성을 아주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의학에 적용시킨 것이 이제 이재만 선생님의 그 사상의학으로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요 마침 이제 여기 자료 사진이 좀 있네요. 이 자료 사진을 좀 보시면요. 이분이 이제 이재만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뭔가 인상이 좀 범상치 않으시죠? 네. 무인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재만 선생님께서 이제 예전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청와대 경호실에 해당되는 게
이제 무위별선 군관이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또 하셨어요, 실제. 또 묵과에 또 급제도 하셨어요. 오. 예, 또 그러니까 이제 호를 또 동무라고도 하세요. 아, 동쪽에 있는 무인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재마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경력도 있으시고 또 하나는 언뜻 생각하면 아 이게 순전히 의원만 하셨나 봐 이게 아니라 또 관료를 하셨어요. 벼슬도 하셨겠죠. 예. 그 관료 중에 이제 뭐 진해 현감을 하셨는데 우리는 흔히 진해 현감하면 지금의 진해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의 이제 지금의 이제 마산면 진동료를 말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고원에 있는 군수도 좀 하셨고요. 네. 또 그런 거 보면은 그 무인이셨고 관료도 하셨고 그다음에 한의사도 하셨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하긴 뭐 옛날에는 지식인들이 그 역할을 다 했으니까 특히 조선시대 어른이죠, 이 양반은.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됐나요? 그 뭐 불과 한 100여 년 전 분이시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100여 년 전 실제로 좀 활동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분이시고.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이 이재마 선생님 참 중요하신 것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사상의학이다 하면 아, 의사만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의사가 아니라 처음에는 철학서, 자기 이제 생각하는 그러니까 철학 체계를 먼저 쓰세요. 그게 이제 격치고라는 책이에요. 네. 그걸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서를 동의추세본이라는 책을 쓰시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그걸 또 하다 보니까 아, 개개인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사회 전체적으로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재중심편이라고 무리를 구제하는 새로운 편이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책을 쓰세요. 그러니까 결국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좁게 생각하면은 개개인을 치료하는 겁니다. 더 크게 생각하면 이 사회 전체를. 예, 이거를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의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거를 실천하신 분이죠. 예, 그러니까 제마 선생은 참 폭도 넓으시면서 또 깊이가 있으신 그렇죠. 어른이셨던 것 같습니다. 글쎄, 아까 그 사상의학은 심신의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게 참 굉장히 아주 기분이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말다시피 이 서양의학이라는 것은 이 마음과 몸이 따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젠 많이 좁아졌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서양의학도 지금 동양의학 쪽으로 아마 한의학 이 사상의학 쪽으로 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 예전에 한의학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이제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정신과 의학이 결부된 게 아니고 지금의 이제 서양의학 같이 그러니까 정신 따로 육체 따로 이제 그랬다가 우리가 이제 송나라 이후나 이제 전체적으로 성리학이 발달이 되면서 정신과 육체를 결부시키는 쪽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상의학으로 집결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아마도 서양의학도 한 몇백 년 뒤에는 네. 사상의학 같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역시 그 제마 선생 정말 철학 속에는 마음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체질을 만들고 또 그것이 병과도 직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죠. 이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굉장히 듣기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생소한 것 같지가 전혀 않습니다. 저는 공부는 안 했지만요. 자, 그러면 선생님, 뭐니 해도 사상의학 그러면은 정말 이 체질의학으로서 되게 이제 그 사상에 대한 체질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참 말로는 이게 4가지밖에 안 되니까 참 구분하기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또 참 어려워요. 예. 이제 저 자신도 진료를 할 때 보면은 이제 한눈에 딱 보자마자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또 인간이니까 또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기존의 이제 연구에 의하면 이제 우리 이제 경희대학교하고 이제 조용진 박사님하고 이제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은 경희대학교에서 많은 사람을 체질을 구분을 해놓고 그게 평균을 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한국인의 표준 모델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이렇게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뭐냐면은 태양인 같은 거 어때요? 그 모습을 보면 약간 좀 기상이 좀 범상치 않아요. 아까 그 이재마 선생님 초상화 보시는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좀 그 기상이 확 뜬다고 그럴까요? 뭔가 좀 이런 이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이제 소야인 같은 경우는 뭔가 그 기운이 약간 그 앞으로 나오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뭔가 기운이 뭔가 쭉 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얼굴의 모델이 이제 이렇게
표준형을 만들어 봤고요. 또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펌퍼짐하다고 그럴까요? 이제 복스럽게 생겼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 하관이 발달했다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요. 또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단정하다. 뭔가 좀 이렇게 이목비구가 뚜렷하지만 뭔가 좀 그 아담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좀 단정한 듯한 느낌. 요런 느낌이 드는 게 소음인데 이제 그런 거를 요 이제 제가 그 자료에 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토한다. 뭘 먹고 잘못 먹으면 토하잖아요. 토할 때 이게 해석한 게 다 틀려요. 우리는 흔히 뭐 술 먹고 많이 먹으면 토하잖아요. 그죠? 네. 뭐 이제 그걸 제외하고 보통 뭐 잘못해서 토했을 때 그 서양의학에서나 기존의 방법에서는 아, 다 똑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사상의학에서는 다르게 봐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소양인이다. 그럼 아 이게 몸에서 열이 나서 토하는 거다. 아하. 같은 토하는 건데도 네. 열이 나서 토하는 거니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시원한 걸 먹어야겠다. 왜냐하면 열이 뻗치니까 우리 좀 시원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열 뻗치면 사람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음청지기, 즉 뭔가 시원한 걸 먹어야겠다. 음식이나 약이나 섭생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는 똑같이 토하는데도 이게 몸이 차가워서 토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정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몸이 차가워서 토하니까 우리도 추우면 따뜻하게. 어떻게 해? 뭔가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양난지게 뭔가 따뜻한 기운으로 음식을 주든지 한약을 주든지 또 섭생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보명지주, 그러니까 사람의 명줄을 이어주는 그 사람의 이제 타고난 명줄이 있대요. 그거를 계속 이어나가는 힘이래요. 네. 이제 그렇게 특징이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 태음인 같은 경우는 몸이 이렇게 너무 수렴이 돼서 너무 집결이 돼서 이렇게 토하게 되니까 뭔가 그 토하게 되면 병이 풀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소음인이나 소야인 같은 경우는 뜨겁고 차갑다 기준이 되는데 태음인 같은 경우는 토하면 아 병이 이제 풀리니까 이제 안심이다 아하. 할 정도로 해석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태음인 같은 경우는 토한다는 건 뭔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쓴다든지 음식도 뭔가 풀리는 기운. 그걸 이제 우리는 호산지기라고 그러는데요. 네. 뭔가 풀리는 기운으로 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또 반면에 이제 태양인은 토하는데 이게 이제 사상의학에서는 특유의 증상으로 열격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마 선생님이 평생을 이걸로 고생을 하셨대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이재마 선생님이 열격반으로 고생을 하셨으니까 본인도 하다 안 돼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상의학을 더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결과적으로는. 아니, 결과적으로는 복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토하는 건데 체질별로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해석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제 사상의학의 지금 우리 특징이죠. 서양 의사들은 네. 토하면은 뭐 잘못 먹어서 토한다. 그렇죠. 그걸 빨리 이제 독을 밖으로 뿜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소음인 경우 같은 그런 느낌이든 토하면은 낫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태음인은 토하면 낫는다. 아, 이렇게. 태음인은? 예. 그렇구나.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저희들은. 네. 그리고 선생님 그림에도 써놨습니다만은 태양인은 뭐 폐대 간소, 예. 폐는 크고 간이 작다. 예.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기관하고는 선생님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뭐 사상의학을 정리할 때 뭐 태양에는 폐대간소니까 폐가 크고 간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폐라고 하는 게 사상의학에서는 단순한 이 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게요. 이 상초, 이 전체 위의 기운을 상초를 말하는 의미지. 이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해부학적으로 말하는 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겁없이 행동하면 뭐라 그래? 간땡이 벗다 그러죠. 또 깜짝 놀라면 뭐라 그래? 간이 콩알만해져. 진짜로 간이 이만큼 붓고 간이 콩알만해질까요? 정말 간이 콩알만해지면 사람이 죽죠. 그럼요. 이게 되지도 않죠. 그리고 그렇게 신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기능적인 게 뭔가 수렴이 되고 뭔가 응축이 됐을 때 간이 콩알만해지는 거야. 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 사람 소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소심하다니까 적을 쏟자다가 마음심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심장이 정말 줄어들었네 이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면 소심한 사람이
해부를 해봤더니 심장이 요만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 한 거를 이제 심이라고 하는 거 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접근이 되는 거죠, 저희들은. 네. 그런 게 오히려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각 문헌마다 어떻게 보면 단어는 똑같은데 네. 여기는 이거, 저쪽은 네. 이거 그러니까 네. 경우마다 틀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선생님 흔히 뭐 콩팥이 약하다. 그 한의선 그런 말 잘 쓰잖아요. 예, 예. 콩팥이 약하다. 간이 약하다. 예. 이제 그런 것도 이 사상에서도 그런 말은 쓰나요? 약하다. 그렇죠. 약하다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래. 우리가 뭔가 하나가 강하다고 하는 거는 한쪽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례적인 거지. 다 강하다면 부러져요. 그러니까 뭐가 한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하고 부산이 있는데 이 고속도로가 있어서 많이 물류가 흐르잖아요. 만약에 서울 쪽으로 모든 물자가 다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 쪽은 부족해지고 네. 또 마찬가지로 부산으로 다 가면은 서울은 부족해지는 거예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뭔데 적당한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이라든가 모든 거는 적당한 관계가 중요한 거지. 한쪽으로 쏠린다. 그거는 벌써 이미 병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네. 선생님, 이게 꼭 네 가지니까 생각이 납니다만은, 선생님, 그 사람의 혈액형이 꼭 네 가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하고 사상의학은 관계가 있나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그 결론은 뭐냐면은 전혀 다른 사고 체계라는 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책꽂이가 있다. 책꽂이가 있으면 책을 꽂아요, 우리가. 근데 그 책이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빨간 거, 노란 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되게 어떤 사람은 책을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책 크기별로 정리하죠. 또 어떤 사람은 색깔별로 정리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가나다로 정리해요. 또 어떤 분들은 내용별로 정리해요. 이랬을 때 사상의학이라는 거는 사상의학 기준으로 그 책을 정리한 거예요. 물론 혈액형도 물론 일부분 겹칠 수도 있겠죠. 가나다로 맞추다가 색깔별로 나도 일부는 맞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 책은 그 책이죠. 책꽂이 있는 책은 똑같아. 다만 사상의학적으로 분류를 하고 책꽂이를 정리했더니 정말 해석이 잘 되더라는 거죠. 네. 생리, 병리 모든 게 해석이 잘 되고 또 그렇게 치료를 했더니 치료 효과가 좋다 이런 의미죠. 그렇군요. 네. 선생님, 우리가 체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의학에서는 뭐 유전인자 같이 그렇게 강한 쪽으로 해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질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타고나는 쪽이다. 예. 가령 소질이라든가 뭐 소인이라든가 이런 말도 비슷하게 해석이 됩니다만은 운동을 잘하는 체질을 타고났다. 소질을 타고났다. 가령 이제 그런 것하고 이 체질하고는 선생님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제 그게 참 그 의미가 좀 약간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체질이라고 할 때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그릇이 있고요. 이런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리 그릇이세요. 그러니까 유리 그릇에 물을 담았어요. 물을 담으면 이런 모양은 어떻게 될까? 모양이 삼각형. 삼각형 같죠. 네. 이 모양은 어떨까요? 원 모양이고. 네. 물은 똑같은 물인데요. 물은 똑같은 물인데. 예, 물을 똑같이 넣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또 요 그릇이 설탕을 담았던 그릇이었어요. 요거는 마치 소금을 담았던 그릇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맛을 보면은 소금 맛이 나고 설탕 맛이 달라요. 하지만 겉으로 봐서는 어떨까요? 똑같은 물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기질, 그릇의 영향을 받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날 때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우리가 말할 때 소양인 같은 경우는 어깨가 많이 발달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소양인의 경우는 뭐 평행봉을 한다든지 역기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면 금방 어깨가 많이 발달되고 참 보기가 좋아요. 수영 선수들 역삼각형 되듯이. 네. 그런데 만약에 소음인은 불가능하네요. 그건 아니에요. 소음인도 하긴 되는데 소양인이 한 달에 한 달 걸려서 할 수 있으면은 소음인은 한 1년을 해야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겠죠. 하지만 소양이라 하더라도 운동을 전혀 안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봐서는 왜소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저것은 한번 너는 태음인이다. 이러면 이게 안 변하나요? 그 우리가 그 여자로 태어났다가 도중에 남자로 변하고 또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변하지는 않죠.
태어나면 그냥 평생 가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어렸을 때는 손발이 차가웠는데, 아, 컸더니 손발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나 체질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예를 든다면 손발 차가운 소음인이 손발 따뜻한 소음인으로 변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여자도 소심한 여자가 적극적인 여자로 변한다든지, 소심한 남자가 적극적인 남자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남자가 여자로 되는, 여자가 남자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체질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자마자 평생 가는데 개선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 개선할 여지가 그렇죠. 있다. 예. 예를 들어서 태음인이라도 그렇죠. 자기 약점을 좀 보완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은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인간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잘날 수 없거든요. 네. 잘나고 못난 게 다 있거든요. 사람 신체도 튼튼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약한 부분을 적당히 보완 조치해서 올바른 쪽 끌고 나가는 게 이제 교육의 목표고 의학의 목표죠. 네. 또 물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선생님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이거는 심신의학적인 이런 그 요인도 많고 또 선생님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성격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내향성이다, 외향성이다.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이게 양쪽은 외향적인 것 같고 이 음쪽은 내향적인 것 같고 우리 정신의학에서도 뭐 크게는 두 가지로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성품하고 그런 것도 관계가 있나요, 선생님?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체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뭐 진맥하는 것도 있고 뭐 얼굴 보는 거, 체형 보는 여러 가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심성을 봐야 돼. 마음을. 그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 근데 마음이 눈에 보이나요? 그게 참 안 보이거든요, 마음이. 네. 그러니까 어렵죠, 사실은.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성품, 타고난 성품을 더 우선시하는 게 네. 이제 사상의학의 기본이죠. 아, 그러시군요. 예, 예. 네. 선생님, 어느 형이 제일 이상적인가요? 이게 참 어려워요. 예. 어떤 사람은 뭐 태양인이 좋다, 소양인이 좋다, 예. 소음이 예. 네 가지 답이 다 나오는데 예. 정답은 없어요. 아,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다 잘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잘난 거, 못난 거 다 같이 있는 거죠. 다만 약점, 강점이 같이 예, 있다. 다만 그거를 자기의 장단점을 알아서 단점을 보완 조치해서 승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예. 아, 쌤, 우리 서양의학에서는 이 한의학 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약점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선생님, 이 사상의학은 그렇게 그 확실히 분류가 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를 참 시도를 하고, 또, 많은 또 성과도 좀 있어요. 물론 이제 현재 연구된 거는 뭐, 그, 3천 영상으로 찍는 방법이라든지, 또 설문지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음성을 또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서양의학 같이 뭐, 우리가 수학 공식까지 정답이 딱 나오고 이러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죠. 참 기계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나오면은. 지금도 검사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을 남겨놔. 또 그래도 공부하는 맛이 나지. 이미 다 되면 우리도 공부할 필요 없죠. 네.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할 분야죠. 자꾸 이제 기준을 객관화시키도록. 그렇죠. 그런 이제 지금도 방향으로. 상당 부분 많이 연구는 예. 돼 있고 예. 또 일부 실용화된 것도 좀 예. 있고요. 예, 예. 제가 실은 어제 선생님이 방송 원고를 들고 제가 사상의학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한 사람이, 오늘 김 박사 만나거든. 이걸 꼭 물으셔. 자기는 그 사상의학을 갔더니 이 병원마다 체질이 다르다 그러더래요. 예? 그렇게 이게 바뀌는 건지, 이게 뭐 진단이 잘못된 건지, 이게 맞아요. 뭐가 잘못됐느냐고 꼭 여쭤보라 그러던데, 선생님. 그러니까 참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선생님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예,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 보면 뭐 1등 수업도 꼴찌 가지고 구분이 다 되죠.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어느 분야든지 다 이제 구분이 되는데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릴까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에요. 네. 그 광복절 여름일까요? 가을일까요? 여름이죠. 그럼 뭐 8월 20일이네요. 여름이죠. 그럼 8월 30일이네요. 그것도 여름이죠, 아직. 그럼 9월 1일이네요. 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흔히 이제 더우면 여름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사실 참 착각하기 참 쉬워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가을이죠. 8월 네. 15일이. 왜냐면 네. 입추 다음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입추 전과 후가
바람 부는 게 틀려요. 또 예를 들어서 한낮에 더울 때는 여름보다 더 더워요, 사실은. 네. 광복절날에 낮만 보면 더 더운데 아침하고 저녁 때 바람 부는 게 틀리고 고개가 네. 숙여지는 게 틀려요. 아. 그런 걸 보고 알아내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을 때 그 달력이 없고 이렇게 신문 방송을 안 봤다면은 8월 15일 날 여름으로 많이 착각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마찬가지 사람도 맞잖아요. 근데 추석날이다. 그럼 누구나 다 가을이라고 그래요. 네. 사람을 진찰을 할 때도 추석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100%이 사람은 태음인 할 거예요. 근데 광복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예. 그런 사람은 어떤 의사는 너는 여름이니까 뭐 소양인으로 착각하기 쉽고 그럴 수 또 있겠습니다. 가을로 보는 사람 또 이렇게 다 네. 차이가 나요. 정신과에서도 보면 가끔 선생님 몇 프로 돌았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참 그 경계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무지개의 색깔이 이게 정말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계가 분명치는 않지만 그러나 전체를 보면은 확실히 7가지 무지개 색깔이 딱 드러나듯이 아마 그런 쪽으로 선생님 이게 이 한국적이라 그러지만 이 외국 사람도 이게 적용이 되나요, 선생님? 아, 그러면 그러니까 현재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현재 또 요새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이제 몽고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상당히 참 체질 분석이 잘 되고 오히려 적용을 했더니 또 훨씬 더 잘 됐더라 이런 인상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여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한국 사람이 체질이면 맞는 진단 기준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아마 모든 인류가 공통적인 예. 이런 것으로. 근데 이제 그런 차이는 있죠. 한국인의 소음인과 뭐 프랑스인의 소음 이런 차이는 있죠. 아, 그런 이제 예. 표현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그렇죠. 예. 성격, 성품이 어떻게 그렇죠. 왜냐하면 나타나느냐. 문화적인 환경이라든지 그 그렇겠습니다. 활동 이런 차이는 있으면 예, 소음인은 소음인인 거죠. 예, 예. 정말 그런 차이를 선생님 이 앞으로 사상의학은 정말 이런 인류 문화학적인 비교 정신의학적인 이런 측면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저하고는 선생님 이 연구를 같이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데, 자, 이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선생님 아까 자꾸 어렵다, 뭐 참 애매하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좀 뭐 기준이 있을까 아닙니까? 좀 그런 감별법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참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그 이제 제가 여기 그 화면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도표를 보면은 이제 크게 5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거를 이제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첫 번째 제가 체형기 성능이라 써 있잖아요. 이게 체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몸집을 보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 어때? 이게 좀 역삼각형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맞죠? 수영 선수들 역삼각형. 네. 그래서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 어깨가 상당히 발달됐어요. 물론 이것이 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 부분에 진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깨가 전체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어깨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 걸을 때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뭐 설명할 때 여기 하는 게 여기, 저기 뭐 손짓 발짓을 많이 하게 되죠. 제스처가 크구나. 예, 예. 그리고 또한 이 어깨가 발달했다는 게 다리 쪽은 약해요. 예. 경박스러워요. 예. 경박스러우니까 이 층계를 걷는다든지 복도 걸으면 꼭 유독 발자국 소리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일단은 소양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소양인. 좀 뜨는 기질이다. 그러면. 예. 네. 그리고 또 비가 오는 날 보면 똑같이 걸었는데 이 종아리 껴고 흙탕물 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소양인일 소양인이다. 가능성이 높다. 물론 흙탕물 튄다고 다 소양인데 이건 아니죠. 하지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일부러 목을 안 그렸어요, 제가. 아니, 태음이도 목은 있죠, 사실은. 목을 일부러 안 그린 이유가 목이 좀 두꺼워요. 이 두껍다 보니까 머리하고 이 몸통하고 꼭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이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보통 홍길동 부르면 딱 고개를 돌리죠. 근데 목이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몸통을 돌려요. 예. 예. 그리고 이 태음인의 특징은 목이 두꺼우면 한번 여기 그 시청자들 한번 볼까요? 목을 한번 움츠리고 한번 한번 해보세요. 목을 한번 빼고선 한번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가 어때요? 목을 빼고 하면 목소리가 좀 쫙 올라가죠. 예. 움츠리면 들어가고. 그래서 예. 태음인들이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좀 굵어요.
가라앉고. 예.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위험 있는 거고. 위험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은 사람이 네. 음흥 떠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알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사람 몸집을 보면은 이게 누구나 다 만지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어깨 넓이나 가슴이나 허리나 이 히프나 이게 거의 비슷해요. 융통성이 없겠다.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상당히 두꺼우니까 네. 허리가 두꺼운 사람들이 구부렸다 일어나기를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앉으면 맹기작거리고 앉아 있어요. 미련스럽고. 예, 어떻게 보면 그 좋게 말하면 점잖은 거고 네. 나쁘게 말하면 이게 미련 곰퉁아리 같기도 네. 하고 게으름 떠오르고 이런 느낌이 들죠. 네. 아, 그런 걸로 이제 판단한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하는 예. 것이 이제 그 체형기 상론의 하나의 방법 중에 네. 하나죠. 선생님, 흔히 오링 테스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선생님 저기 안 들어가나요? 그게 이제 한때 이제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 그게 이제 학문적이라고 하는 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조건에서는 결과가 같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현재 이제 학계에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은 그 학문적으로 그 재현성이 항상 똑같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이제 학계에서의 정설이죠. 그렇습니까? 예, 예. 다만 어쨌든-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 흥미거리를 하기는 아주 재밌죠. 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일부는 맞아요, 사실은. 예. 아니, 저는 내 주위에 이거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예. 전문가라고 하면 무섭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진단을 저보고는 태양인이라고 진단하더라고요. 예. 선생님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글쎄 태양인. 참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선생님 잠깐 나와보실까요? 예. 이제 이 태양인이라고 되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시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음성이 약간 높아지지 않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최소한 뭐 음성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네. 올라가면 올라가죠. 바락바락 쓰죠. 예,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도 은근히 손짓 발짓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설명하다 고개를 끄덕거리시죠. 네. 네. 왜 고개를 끄덕거리시죠? 좋아서 그래요. 그렇다 근데 이런 뜻이죠. 한 번 하면 될 거를 한 5번은 더 하세요. 아.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될 걸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이렇게. 예. 이건 뭐냐면 그만큼 기가 위로 떠 있는 거예요. 아하. 기가 뜨면 자기도 모르게 아하. 고개가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예. 만약에 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할 기운도 없겠죠. 예. 가만히 예. 있는데 예. 여기는 너무 뻗치다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이런 이제 예. 특징들이 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태양인 하는 진단이 맞나요? 이거 해가지고 했다고, 사람들이? 태양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하여튼 엉터리지만, 별로 믿을 건 못 되지만, 그래도 태양인 하는 걸 선생님도 뭐 좀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태양인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래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죠. 또. 자, 제마 선생이 실제로 이제 이런 이론을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또 연구하고 자꾸 이제 초기보다는 이제 많이 발전시키면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증례를 진료를 한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물론 이제 동의수업을 쓰시면서 자기가 의서 중에 참 재밌는 것이요. 예전에는 한의서를 보면은 치료하면 다 낫는 것만 적었어요. 왜냐면 자기 자랑거리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약을 썼더니 사람이 죽더라. 잘못되더라 하는 건 잘 안 적거든요. 네. 근데 동의수석은 그걸 다 적으세요. 내가 누구를 약을 썼더니 잘못해서 약을 잘못 써서 피를 토하더라. 그리고 며칠 있다 죽더라. 오히려 병상이 더 심해지더라. 네. 이걸 솔직하게 다 쓰세요. 야. 참 대단하게. 그거는 대단하네. 자신감의 발로거든요. 그러죠. 그런 예, 자기 실력이 스스로- 없어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럼요. 더 자신감이나 확실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최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최린이 그 누구시? 독립운동한 그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33인 중에 네, 그 네, 3.1운동 할 때 이렇게 예, 서명하신 그럼요. 분이죠. 참, 그 당시로 참 대단한 분이시죠. 예, 그럼요. 이분이 이제 젊으셨을 때 이제 이재만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아하. 진료 받으러 가서 이제 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뭐 도포 입으시고 참 점잖은 분이신데 그렇죠. 생전에 일을 해보셨나요? 근데 이재만 선생 진찰을 하시는데 마당에다가 장작이 잔뜩 있었대요. 어허. 이 장작을 최린 일리 옮겨보게 땀을 뻘뻘 그리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다 옮겼으니까 또 다시 또 옮기래.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걸 보시고 최린 보고 자네는 소민이니까 그 마음을 항상 다스리고 그러고선 항상 따뜻한 걸 먹어라라고 해서 이런 걸 쓰셔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특히
이 향부자 팔무타이라는 처방을 쓰셨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지 예. 이거를 직접 쓰신 친필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역사적인 증거죠. 예, 제마 선생이 직접 쓰신 예, 그렇죠. 처방인가요, 예, 그 저게? 친필에다가 그 처방에 이제 지금 이건 이제 최린 집안에 내려오는 거죠. 제마 선생이 실제로 이제 그 의원을 개원을 하셨나요? 그 진료도 하시고? 예, 그렇죠. 나중에 이제 보원국이라고 해서요. 나중에 이제 함흥 지역에서 그걸 개설을 하죠. 근데 그건 한참 말년에 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실적으로 예. 뭐 진해 현감 하실 때도 틈틈이 네. 진료를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현감입니다만 백성들이 고통받으니까 당연히 본인이 공부를 해서 항상 진료를 해줘요. 그러니까 현감의 한 구석에는 네. 그 쉽게 말하면 군수 사무실 옆에 진료소를 네. 하나 무료 진료소를 만들어서 그러셨군요. 항상 그걸 해주셨어요. 네. 참 뭐 대단하죠. 옛날엔 다 한학자들이 다 또 한의사 그렇죠. 뭐 많이 그러셨지 겸비를 않습니까? 하셨죠. 예, 그게. 겸비를 하셨고. 예.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이 사상의학도 체질에 따라서 이제 쓰는 약도 다를 것이고 음식도 다를 것이고. 예. 가령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저는 태양인이니까. 이 태양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제가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막 기가 뜨니까 네. 뭐 손짓발짓도 많이 하시고 예. 고개도 끄덕거리시고 예. 이러시니까 뭔가 발산이 많이 돼요. 발산이 되니까 뭔가 수렴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수렴이 되면 뭔가 차분해지고 네. 그래야 균형을 맞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약이나 음식에서도 수렴하는 거를 쓰게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예를 하나 들으면 우리 먹는 감 있죠. 감. 감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 감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혹시 감 이파리가 꼭 제자리에만 떨어지는 거 보세요. 감 이파리는 바람 불을 때 왔다 갔다 그러지 않아요. 꼭 나무 근처에만 떨어져요. 감나무 잎가 되게 무거워요. 무겁죠. 예, 무겁고 이렇게 그거를 우리는 수렴 기운이 강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모든 나무에는 봄에는 물이 올라가죠. 예. 가을에는 물이 내려가요. 네. 근데 유독 감나무는 물이 더 잘 내려가요. 가을에. 아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골에서 감 꼭대기에 열린 건 따지 말라고 그러죠. 까치밥 남기더라고. 그렇죠. 감나무 올라도 잘 부러지죠. 왜냐면은 감나무 재질은 원래 단단해요. 그러니까 감나무 재질 사실 화살촉을 만들어요. 예전에. 그 정도로 단단한 건데 왜 잘 부러지느냐. 네. 가을에 물이 더 잘 내려가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수렴하는 균이 강하다고. 예. 그렇게 하고 또 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약간 떫은 감이 뭐 이거 움츠러들죠. 그렇죠. 떫은 것만 보면서 아이고 떫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막 찡그리죠. 그렇죠. 네. 그게 뭔가 수렴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운들을 발산이 되니까 수렴을 시켜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간만에 먹으면 변비 생긴다고 변비 그러죠. 생기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변비가 생기는데 오히려 태양인들은 수렴이 되고 기운이 조절이 되니까 변비가 오히려 풀려요. 그리고 실제로 변비에 감을 줘요 우리가. 네. 그러면 오히려 속이 편안해져요. 오호.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요 체질별로. 예. 선생님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요즘 명상을 참 열심히 합니다. 예. 오래됐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최근에 아주 제가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명상을 하니까 확실히 제가 좀 점잖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흔히 가라앉히는데. 이제 기공체조라든지 네. 명상이라든지 뭐 여러 향기요법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네. 또 자연의학에서 또 그런 거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자 태양인 같은 거는 기가 너무 뻗어나갔으니까 뭔가 좀 완화시켜주자. 라는 식의 하나의 방편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이 다 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죠. 네. 그러시구나. 예,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사실 예. 어떻게 보면 약보다도 오히려. 더 자연스러우니까 더 좋아. 그러니까 네. 옛날 선인들은 그랬대요. 옛 고서에 보면요. 사람이 병이 나면은 아 내가 요새 마음자리를 잘못 썼구나. 그래서 스스로 앉아서 참선을 한대요. 네. 그러면 그 병이 저절로 나요. 마음을 다스려지니까. 그게 이제 고수의 경지죠. 아하. 이제 그것이 옛날 그 선인들의 이제 기본 방향이죠. 네. 선생님, 그,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먹게 되는 상추도 그게 이제 어떤 체제라고도 아마 관계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상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상추라고 안 했어요. 그냥 부루라고 그랬어요. 부루. 그랬어요? 예. 이 부루라고 했는데요. 그 옛날에 이제 상추라고 하는 거는 이 생채, 날로 먹는 채소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상추 끓여 먹는 사람 없잖아요. 네. 아, 국 끓일 때 상추 넣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상추는 날로 먹어야지 네. 익혀 먹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날로 먹는 채소 생채에서 상추가 발음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상추라고 쓴 것이 불과 250년밖에 안 돼요. 옛날엔 다 부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님은
부루를 드신 거지 상추를 드신 게 아니죠. 근데 이 상추는 우리 먹으면 되게 그 고기 먹을 때 의리에 상추 먹잖아요. 이 고기를 먹으면은 우리 피가 탁해진다는 소리는 들어보죠. 네. 그리고 고기 먹으면 이상하게 열나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열을 식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상추예요. 왜냐면 날로 먹어야 되니까.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네. 이 상추가 크게 적상추가 있고 백상추가 있어요. 그러면 상추는 서늘한데 백상추가 더 서늘할까요? 아니면 적상추가 더 서늘할까요? 백상추도 쓰는 거 언뜻 봐도 우리 하얀색이니까 더 차가울 것 같죠? 그렇죠. 정말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 한의학에서 백상추의 씨앗을 약으로 써요, 저희들이. 그런데 적상추 씨앗은 약으로 안 써요. 왜냐면 덜 차가우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소양인이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는 이제 열을 내려주니까 소양인한테는 좋아요. 그러면은 소양인만 상추 먹고 다른 사람 먹지 말아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백상추는 소양인한테 주고 몸이 차가운 소음인 같은 경우는 적상추를 주면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생활의 지혜죠. 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조절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상이에요. 근데 또 선조들의 지혜가 참 재밌는 것이야. 이 상추를 보면은 예전에 혹시 옛날 기와집 있죠? 오래된 기와집. 거기 가면 장독대가 있어요. 그 근처에 되게 상추 심어져 있는 거 보셨어요? 되게 장독대 근처에 상추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장독대라고 하는 게 간장, 된장 이런 걸 보관하는데요. 네. 그 보관하다가 푸다 보면은 간혹 흘리기도 해요. 그렇죠. 흘리다 보면 5년, 10년, 20년 흘리다 보면은 장독대 근처에 있는 흙이 염분이 많아져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놈은 허물을 벗어요. 어허. 뱀이 허물을 벗을 때 염분은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설의 고향이나 옛날 이야기 보면은 되게 엄구렁이나 이런 게 어디 나타나요? 장독대에 나타나죠. 장독대에 또 옛날 헛광. 네. 헛광도 소금가마니 쌀가마니 보관하던데 여기 나타나는 게 그래. 사실은 소금 먹으러 오는 거죠. 아하. 근데 그 뱀이라고 하는 놈한테 상추를 즙을 내서 뿌려주잖아요. 네. 그럼 뱀이 기절을 해요. 오. 물론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그렇게 싫어해요. 오. 자, 그러면은 이 장독대라는 게 주로 이제 아녀자들이 주로 가요. 막 임신한 여자가 딱 된장 풀어가서 뱀을 보고 아유 귀엽다는 사람 봤어요. 그 기겁을 하죠. 우리는 그 파충류 보면 좀 싫어하는 게 포유류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독대 근처에 상추를 심은 이유는 뱀이 못 오게 하는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 우리 선조들의 지혜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또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장독대도 맨드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많아요. 그것도 옛날 할머니들이 뽑아버리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뱀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선생님, 뭐, 이야기가 정말 끝이 없는데, 선생님, 이 사상약품도, 선생님이 내놓으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장 우리한테, 가령 우리 우황청심한 제일 우리가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거기도 콩나물이 들어간다 그랬나요? 예, 선생님? 맞아요. 아하. 그게 참, 우리가 콩나물 약으로 쓴다고 하면 해요. 왜냐면 가격이 싸니까. 네. 근데 대두황건을 썼다면, 대단하게 생각해요. 네. 잘 모르니까. 네. 근데 대두가 뭐는 콩이에요. 우리 소두대두 하잖아요. 이 대두가 콩이고 이 콩나물이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누를 황자 써 권이 주먹권자예요. 그러니까 대두황건이 콩나물을 해서 약으로 쓰는데 아, 그러셨군요. 이게 이제 콩이 보면은 콩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데요. 이 지구상에 있는 곡물 중에 쌓아놓고선 그러니까 자루에다 집어넣고 손을 집어넣으면 다 후끈후끈해요. 벽가만이나 손을 넣어도 후끈해요. 근데 콩자루에 손을 넣으면은 시원해요. 이제 그 이유는 콩이 시원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시원한 거를 놓고 거기다가 물을 뿌려주면은 대부분 썩는데 콩은 자라죠. 그게 콩나물이죠. 그러니까 그 콩나물이 쑥 자라니까 뭔가 우리는 이게 시원하고 뭔가 뭉친 거를 뚫고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주독을 풀을 때 우리가 술 먹고 그 다음날 되게 콩나물 먹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뭉친 거를 풀어주고 시원하게 해준 거야. 네. 중풍 걸리면 사람이 딱 뭉치니까 그걸 풀어준다. 네. 이런 의미가 좀 강하죠. 그렇군요. 예, 예. 자, 선생님 참 사상의학은 우리 생활 주변에 밀접한 관련이 정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의학을 활용하는 방법이 운동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활용법이 많은데 그런 점 좀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예. 이제 아까 이제 섭생하는 방법도 체질별로 달라야 됩니다만 당연히 운동하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고 봐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도표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이 태음인 같은 경우는 몸이 탁하니까 그 땀을 좀 더 많이 흘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땀이 나가면서 노폐물이 같이 나가거든요. 그럼 피가 맑아지겠죠. 그런데 반면에 소음인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땀을 뻘뻘 흘리면은 오히려 몸에 있는 진액이 같이 나가요. 그러면 오히려 지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우나를 했다. 근데 누구는 감기 기운이 있다 사우나하면 몸이 딱 낫는데 누구는 사우나하고 나서 몸살 걸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음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도 잘하려고 한 건데 땀을 너무 뻘뻘 흘려. 물론 적당한 땀은 괜찮은데 너무 많이 흘렸다 하면은 소음인은 득보다 실이 많게 되죠. 네. 이런 이제 차이가 되는 거죠. 참, 선생님, 뭐, 굉장히 아주 활용 범위가 아주 넓은 것 같고, 선생님, 가령 아까 표에 보니까 선생님 뭐 진로 결정, 뭐 패션에도 이 사상의학이 다 활용이 되고 그렇다는데, 선생님, 그 말만 하고 결론을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상의학은 이제 저는 주장하기를 이제 의자를 빼고 사상학이라는 저는 표현을 써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아직 공식 용어는 아니고요.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다.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만 써라 이런 법은 없죠. 미대생도 쓰고 음대생도 쓰고 누구나 다 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상의학도 누구나 다 쓰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이제 통계학 처리를 할 때에도 참 차이가 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5가지 증상이 있다. 5가지에서 3가지가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이 소아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왔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좀 어떠셨습니까? 하면은 저 원장님 무지하게 좋아졌어요. 이걸 강조하세요. 근데 소음인은 어떠냐면 좀 어떠셨어요? 그러면은 아유 원장님 요것도 아프고 요것도 아파요. 예. 요거는 얘기 안 하고 요 2가지만 얘기해요. 나쁜 것만. 예. 네, 그런 환자 있어요, 예. 진짜. 태음인은 어떠냐면은 좀 어떠세요? 그러면 아직 해결이 다 안 됐잖아요. 그러면 글쎄요. 더 두고 봐야죠. 네. 태양에는 어떠냐? 5가지, 3가지 똑같이 오자면 사돈의 8쪽까지 다 끌고 와요. 예. 여기 명이 났다고. 그렇죠. 예. 이렇게 답변. 그러니까 만약에 통계학에서도 우리가 흔히 질문하면은 뭐 보통은 3점, 아주 좋다고 5점, 1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응용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태양인 같아요. 선생님 설명 들어보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결론을 이제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상의학을 딱 그저 한마디로 결론을 지으면 선생님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참, 이게 결론이 제일 어려운데요, 네. 이게. 예. 제가 이게 그냥 도표로 만들었습니다만. 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대는 이게 사상의학의 주류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학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맞춤의학이니까 개개인별로. 네. 그래서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 것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것이 좋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하고 또 하나는 사상의학의 의학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응용이 되겠다. 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고. 이제는 서양의학에서도 유전인자가 밝혀지고 DNA가 요즘 밝혀지니까 이제는 정말 한의학이 체질이다 하는 그러한 측면이 이제는 서양의학으로도 밝혀질 날도 곧 멀지 않아 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김 박사가 이제 사상의학이 세계로 진출할 날도 멀지가 않았다. 이 말을 저는 실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늦게까지 이렇게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은 여기에 이어서 식품 영양, 이 먹는 이야기를 이번에는 좀 서양 쪽으로 공부를 한 이런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